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로사입니다. 오늘은 서수용 선생 회고록에서 골라봤습니다. 미스터 트롯 꽃으로 피다. 2019년 늦가을 아침 호중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 미스터 트롯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뭐? 미스터 트롯? 트로트는 왜?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다. 일단 나는 트로트에 대해 잘 모르고 거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에 활동했던 가수들의 이름 정도만 아는 것이 전부였다. 갑작스러운 호중이의 미스터 트롯 소식에 많이 놀랐다. 야, 팬텀싱어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웬 미스터 트롯이냐? 선생님,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꼭 나가야 되겠니? 네, 선생님, 저는 꼭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호중이는 이미 마음을 단단하게 먹은 듯 확고했다. 나중에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호중이는 이미 참가 신청을 먼저 해놓고 첫 녹화를 마친 상태에서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통화를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클래식 성악으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또 호중이는 학교 다닐 때부터 다양한 분야에 끼가 많지 않았던가? 어쩌면 이것이 호중이에게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좋다. 나가도 좋은데 이왕 나가려면 성악가의 색깔을 완전히 빼고 한번 제대로 해봐라. 우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나에게 성악을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호중이의 목소리는 경쾌했다. 2020년 신년 희망찬 새해와 달리 심상치 않게 전해오는 코로나 소식에 왠지 모를 불안한 가운데 불안한 기운이 넘치던 1월 초 미스터 트롯 첫 방송이 시작되었다. 걱정과 설레는 마음으로 TV를 시청하는데 호중이 차례가 왔다. 진보라색 턱시도에 둥근 브로치로 장식한 세련된 모습으로 태클을 걸지 말을 불렀다.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마치 인생의 올가미에 발목이 잡혀 허덕이며 삶을 힘들게 살아가던 호중이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 같았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많은 아리스 팬분이 이 노래를 듣고 속이 뻥 뚫리는 대리만족을 느끼셨다고 한다. 그 중에는 호중이 노래로 인해 살면서 한 번도 관심 두지 않았던 트롯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관심을 넘어 열광적 팬의 삶으로 180도 인생이 바뀐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다. 사람의 음성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어 함께 공감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음성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 호중이는 그 기적의 바람을 날마다 일으키고 있었다. 작은 나비의 미미한 날갯짓에서 시작되는 나비 효과처럼 호중이는 상처받은 그 누군가에게 태풍 같은 위로의 바람을 일으키며 그렇게 세상을 향해 작은 날갯짓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더 이상 태클을 걸지 마시오. 호중이의 힘든 인생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 같았다. 노래 장르마다 발성이 다른데 호중이는 장르가 달라질 때마다 원래부터 그 분야의 전문가인 양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였다. 트로트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정말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대를 즐기며 나이답지 않은 입담과 무대 매너 또한 대단한 호중이다.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다. 예선 전체에서 진을 차지했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성악이 아니라 트로트의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 퍼져나갔고 한국에서도 학교 개학마저 무기한 연기될 정도로 심각하게 퍼졌다. 더군다나 대구 경북 지역은 신천지 코로나 사태로 다른 지역보다 더 급속도로 코로나가 번져가서 바깥 출입마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연일 승승장구하는 호중이의 미스터 트롯을 보며 그 답답한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다. 아마 2020년 그 당시 대한민국 많은 사람이 미스터 트롯으로 위로를 삼으며 답답하고 힘든 코로나를 견뎠다는 것에 공감하실 것이다. 어쨌든 호중이는 마지막 결선 진출을 하게 되었고 결선을 얼마 앞두고 TV조선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다.
자료 화면이 필요하여 호중이가 학교에 방문해서 나와 대화하는 장면을 녹화하고 싶다고 했다. 호중이를 위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싶어 수락하고 방송 출연을 하게 되었다. 녹화 당일 촬영팀이 학교를 방문하고 자연스레 호중이를 만났다. 과거 이야기부터 미스터 트롯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호중이는 이번 결선에서 나를 위한 준비한 곡이 있다고 했다. 무슨 곡인지 궁금하다고 물으니 비밀이라며 방송 때 보시라고 했다. 제발 느리고 슬픈 곡은 부르지 마라. 나 울지도 모른다. 제발 느리고 슬픈 곡은 부르지 마. 나 울지도 모른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결승 당일 생방송을 앞두고 방송국 측에서 코로나로 관람 인원이 제한되어 김천 예고에서 4명 정도만 방청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 학교와 협의하여 녹화 당일 아침 일찍 4명이 출발하려 하니 갑자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코로나로 녹화가 연기되었다고 한다. 다음 녹화 시간이 잡혔고 방청 인원도 2명으로 줄어 주광석 교장 선생님과 함께 둘이 차를 타고 녹화 장소로 이동했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수원쯤 도착했을 때 작가로부터 연락이 왔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선생님, 지금 올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대구와 경상도에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 의료진에서 우려를 많이 해서 결국 녹화장에 대구 경상도 분들은 입장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선생님도 입장할 수 없네요. 죄송해서 어쩌죠? 코로나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죠. 불길한 예감을 피해가는 법이 없었다. 대구와 경상도 사람 전체를 감염자나 죄인 취급하는 듯해서 기분 나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원 톨게이트에서 바로 다시 김천으로 방향을 틀어 돌아왔다. 마지막 결승전을 부산 여동생 집에서 TV로 보는데 다른 참가자들은 가족이 다 나와 힘차게 응원하는데 경상도 출신인 다른 참가자 한 명과 호중이만 아무도 없이 혼자 노래 부르는 것 같아 마음 아팠다. 이윽고 마지막 노래의 전주가 흘러나올 때 TV 화면에 고맙소? 라는 자막이 떴다. 처음 듣는 노래였다. 느리고 슬픈 곡이었다. 그 순간에 집사람과 여동생에게 농담을 던졌다. 아니 이 녀석 고맙습니다도 아니고 고맙소? 말이 짧네. 정말 감격스럽게 노래를 잘 마쳤다. 녀석, 느리고 슬픈 곡은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시들어가던 인생의 꽃이 미스터 트롯에서 새롭고 화려하게 피는 순간이었다. 오늘은 미스터 트롯 꽃으로 피다 읽어드렸습니다. 책 읽는 로사였습니다.